안녕하세요. 다솜 도배방입니다. 오늘은 실크 벽지 위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한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현장인데 기존의 벽지가 실크 벽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을 했죠. 이 곰팡이의 원인은 아마 결로 현상으로 보여요. 이렇게 벽지 제거를 해 보면은 속은 깨끗해요. 그 이유는 실크 벽지는 코팅이 되어 있는 비닐 벽지다 보니까 그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벽면으로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죠. 물론 결로 현상도 심한 경우는 실크 벽지가 다 썩어버려요. 하지만 오늘 현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겉모습과는 달리 벽지 제거를 하면은 속은 깨끗해요.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음, 지금 이 집은 지은 지 4년이 조금 안 됐어요. 안 됐고, 전체적으로 부직포 위에 도배가 된 게 아니라 석고보드 작업을 다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벽지가 보이는 벽면도 사실 다 뒷면은 콘크리트에 석고보드 작업을 다 한 거죠. 석고보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아무래도 부직포나 아이텍스 시공을 한 부분보다 곰팡이 발생이 좀 덜할 수 있죠. 왜냐면은 부직포나 아이텍스 시공을 한 부분은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썩어버려요. 하지만 이렇게 석고보드 작업을 하고 도배를 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죠. 하지만 이렇게 심한 부분은 석고보드도 저렇게 다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. 물론 결로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죠. 그런 경우는 그 석고보드가 어떤 습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썩어가지고 석고보드도 표면이 벗겨지는 일도 있죠. 지금 이렇게 벽지 제거를 할 때 보면은 뒷면이 석고보드가 보이는 이유는 석고보드가 지금 다 벗겨진 거예요. 저렇게 석고보드가 보이는 부분들은 습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석고보드의 표면이 벗겨지는 거죠. 일반적으로 석고보드에 벽지 제거를 하면은 실크 벽지는 이렇게 벽지에 속지만 남는 게 정상적이죠. 왜냐면은 풀칠한 그 실크 벽지에 부분이 붙어 있고 실크 벽지 제거하면서 겉지, 즉 코팅이 되어 있는 표면만 실크 벽지는 보통 제거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발생 같은 경우도 석고보드를 해놓고 어,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안전하죠. 물론 합지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지는 코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심한 경우는 합지 자체가 습기를 다 흡수해 버리죠. 흡수해 가지고 그게 그대로 뭐 석고보드에 그대로 전달이 돼 가지고 석고보드도 같이 썩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. 하지만 실크 벽지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곰팡이의 발생을 그냥 외부에서만 발생을 시키고 벽 속까지 침투하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 있죠. 물론 아이텍스라든가 부직포 같은 경우는 그 속에가 다 썩어버려요. 그 속까지 습기가 발생을 해서 벽지 제거를 나중에 해보면은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직포 아이텍스 뒷면에 있는 공간에서 곰팡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곰팡이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죠.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냄새는 나는데 곰팡이는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이렇게 부직포 아이텍스의 그 뒷면의 공간에서 곰팡이가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는 벽지의 하단 부분을 색깔이 조금 변했나
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벽지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은 그 뒷면이 굉장히 곰팡이가 심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오늘 현장이 곰팡이가 좀 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외벽 쪽이나 창가 쪽에 옷장이라든가 책장 같은 좀 큰 가구를 벽 쪽으로 너무 가까이 위치를 시켰더라고요. 이 부분은 제가 소비자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사시던 분이 좀 가까이 위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이유도 곰팡이의 발생을 조금 더 심하게 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겨울철에 특히 집을 오랫동안 비워 둔다든가 그리고 환기를 자주 안 시키는 경우에도 이렇게 옷장이라든가 큰 가구가 위치한 뒷부분이라든가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그런 창가 쪽에는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